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1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고급 게임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있고 실습이 있는 걸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습실을 잡아놓은 7, 8교시를 지금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지금 이 동영상은 사실은 대면 수업하기 전에 올라오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좀 약간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예, 대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면을 나중에 하고 온라인을 먼저 하다 보니까 첫 주차는 대면 수업에서 진도를 어느 정도까지 나갈지 잘 몰라서 일단은 그냥 인트로 부분만 얘기하고 실질적인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그래프의 비밀에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교재는 뭐 여러분 지난번 1학기 때 공부하셨던 그 PDF 파일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단품되었다고 생각드는데 한글 번역판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 아마 중고 시장에서 아마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고 시장에 구하셔서 한글판을 구하시더라도 사실은 설명이 이렇게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마치 그냥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번역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차라리 원서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장에서는요, 그 그래프를 이제 공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바로 길찾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길찾기. 여러분들 뭐 게임 엔진에도 지금 길찾기가 다 들어가 있고,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이 나중에 뭔가 이렇게 좀 변형을 하시더라도 그죠? 게임 엔진에서 제공한 것만 쓰다 보면 그 이상 변형 같은 것들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원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래프는 우리가 뭐 이렇게 딱 보니까 벌써 뭐 1월서부터 좀 X축 같은 경우에는 1월서부터 그 다음에 12월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쪽에 관련된 원서를 좀 아직 뭐 읽었긴 읽었습니다만 까먹어서 그러는데 Y축이 이제 뭐 3, 6, 9, 12,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결국은 이런 뭐 그래프는 뭐 여러분들이 뭐 크게 이 점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1월 달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1이라든가 그죠? 1.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2월 달에는 뭐 한 4 정도 되나요? 4 정도 된다든가 2월 달에는 그죠? 4 정도 된다든가 이제 2차원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것이 영업 실적이라고 한다면 영업 실적이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냥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래프라고 하는데 여기 좀 우리가 좀 분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네모나게 생긴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드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노드라고 얘기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계속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요 부분을 엣지라고 얘기합니다. 엣지. 엣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노드와 엣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화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러면 우리 게임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학생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아마 다음 그림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바꿔 놓겠습니다. 바꾸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그래프는 지금 똑같은 그래프죠, 이게, 그죠?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죠?
똑같은 그래프인데 여전히 그 파워포인트의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는 이 오류는 계속 발생하네요. 이게 그래픽 카드하고 뭐가 이게 이그 뭐죠? 이 파워포인트 원래 소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다른 것들을 해보면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데 이 게임 인공지능은 그 파워포인트를 제작한 게 굉장히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바로 전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동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뭐 천천히 나가죠, 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노드하고 노드는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하고 엣지는 어떤 거를 의미한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이거를 이용하느냐. 만약에 이런 노드가 주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죠? 예, 이렇게 뭐 마치 그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영업사원들의 어떤 뭐 실적이라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걸 게임에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이 노드들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네, 여기 바로 요 노드는 바로 요 노드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또 요 노드에서는 또 요 노드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이제 그림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노드를 웨이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가야 될 곳이겠죠. 웨이포인트. 그래서 가야 될 곳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엣지는 풋패스라고 해서 발자국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걸어가는 길이죠. 그죠? 걸어가는 길이고 여기가 리버죠. 그래서 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다리입니다. 다리, 브릿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보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엣지에서는 그냥 이게 방향만, 그죠? 여기서 이게 0번 노드고 1번 노드고 2번 노드라고 가정했을 때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브릿지가 다시 말해서 다리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있을 경우에는 뭐 걸어갈 수 있지만 다리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게임을 만드시는 제작사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요 1번 노드하고 2번 노드가 있는데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갈 수 있다고 좀 그래프로 좀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도보로 간다. 그렇다 그러면 강 위를 다리가 없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강 위를 그냥 걸어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현실에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가 숲이 굉장히 우거지고 그래서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도저히 걸어가기에는 그 나뭇잎가지 때문에 안 되고 기어서 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강 대신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지형에 따라서는 내가 그냥 단순하게 도보로 갈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획일화된 행동으로 이거를 패스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이 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게 브릿지가 없다고 한다면 요 좀 더 지워볼까요? 많이 그래서 지금 시간이 2시 반이네요. 새벽 2시 반. 좀 있으면 여러분하고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 노드와 이 노드를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이 브릿지가 없다고 한다면 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뭐랄까요. 풋패스잖아요. 그죠? 엣지가, 그죠? 그래서 그냥 걸어만 가면 돼? 그건 아니죠.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헤엄을 쳐서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경우입니다. 물론 굉장히 얕은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물이 그죠? 헤엄을 쳐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보로 가지만 여기서부터는 어떻습니까? 헤엄을 쳐야 된다는 다른 액션을 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른 액션을 취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물론 나중에 뭐 트리거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리거를 이용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요 지점에서는 헤엄을 쳐야 된다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의 엣지 정보에서 우리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 정보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노드와 이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가지다. 뭐 엣지가 우리나라 말로 가지 아니에요. 그죠? 가지다라고 얘기할 수만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많은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여기가 강이라고 할 때는 여기 엣지 정보의 부가적인 정보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헤엄을 친다든가.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는 예, 그냥 뭐 도보로 가는 거죠. 그죠? 일반 평탄한 도로로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산악인 경우에는 산악. 그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오르막이잖아요. 그죠? 오르막인데 평지처럼 막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뛰어간다고 합시다. 예, 평지처럼 막 뛰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산악, 높은 산악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또 예, 힘들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 엣지 정보에는 단순하게 패스뿐만 아니라 이런 액션들, 상황 정보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결국은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뭐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건질 수 있다 그러면 아 이거는 이러이러한 알고리즘적인 문제가 많다. 아, 그런 공부를 물론 하시겠죠. 아, 우리가 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그 게임 회사의 시험 문제에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는 아니고요. 바로 서치 알고리즘을 예, 간단하게 기술하는 방법론적이라서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A스타 알고리즘 길찾기에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임플리멘테이션에 관련된 것들을 물어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임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냥 엔진 이용해서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미리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그래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프에서 여기 부분은 뭐 크게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구조하고 알고리즘 같은 데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배우셨다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주로 이제 C++을 이용해서 게임에 적용되는 그 example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순간이 교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두고 이렇게 그래프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연결 그래프하고 비연결 그래프가 있네요. 그래서 연결 그래프는 이렇게 이러한 그림들하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분명히 비연결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드와 여기 이제 빨갛게 칠한 노드가 자꾸 저기 에러가 나는데 이 노드는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연결 그래프고요. 여기에서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연결 그래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요 둘 사이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얘하고 얘 사이에는 또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연결 그래프라고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조금 더 형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도 별로 뭐 좋아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 그러니까 그래프는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죠? 예, 이런 것들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많이 보신 형태일 겁니다, 그죠? 집합. 그 다음에 이산 수학에서도 많이 봤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노드는 뭐 n은 노드의 집합이라고 하고요.
숫자나 문자로 레이블한다라는 얘기는 노드 아까 네모나게 그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기에는 노드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많이 표현합니다. 예, 그래프 이론에서는 그죠? 예, 네모 아까는 네모로 나왔지만 그래서 이 노드에 라벨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숫자로 뭐 0, 1, 2, 1번 노드와 2번 노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 숫자 그죠? 예, 숫자. 그다음에 아니면은 A 노드, B 노드 이런 식으로 문자로도 이렇게 라벨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예, 노드와 노드를 이제 두 개의 노드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노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레이블링을 하지만 라벨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때는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숫자와 문자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거 뭐 생각해 보시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엣지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노드와 노드 사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죠? 노드로 레이블링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중치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오르막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뭐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요 두 개의 엣지의 길이가 같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뭐 정확하게는 안 그렸습니다만 근데 여기에 코스트를 1로 놓고 여기도 가중치를 1로 놓는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 코스트하고 여기서부터 이 노드에서 이 노드로 가는 3번 노드로 갈까요? 여기를 2번 노드에서 3번 노드로 가는 가중치가 같다고 한다면 예, 힘이 똑같이 들겠죠. 그죠? 예. 하지만 여기를 뭐 6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보다는 2번 노드에서 3번 노드로 가는 게 훨씬 더 코스트가 많이 든다. 즉, 뭐 예를 들면 걸어간다 그러면 힘이 든다는 얘기고, 아까 얘기한 걸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 산악지대라든가, 그죠? 아니면 늪이라든가, 사막이라든가, 아무튼 인간이 좀 걷기 힘든 것들을 예, 이렇게 가중치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외에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엑스트라 인포메이션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 그래프하고 비순환 그래프가 있네요. 순환은 예, 여기가 바로 순환이죠. 요 세 개가 순환입니다. 즉 요로 갔다 요로 갔다 요로 갔다 뺑뺑뺑뺑 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이제 순환이죠. 이렇게 뺑뺑뺑뺑 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비순환 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순환 그래프인데 이게 없기 때문에 예, 여기는 예, 뺑뺑뺑뺑뺑 도는 그런 형식이 아니죠. 여기도 여기 요 세 개는 예, 순환이고 여기도 순환이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만 부분적으로 본다면 비순환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는 얘도 예, 비순환이죠. 그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 그래프와 비순환 그래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순환 그래프하고 비순환 그래프는 나중에 가서는요. 이게 뭔가 그래프가 있으면 이러한 그래프가 있으면 이 그래프를 엣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노드는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된다고 가정하고 이 노드와 노드 사이를 아무튼 다 연결하는 비순환 형태의 그래프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1번 노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 4번 노드가 있다고 한다면 예, 1, 2, 3, 4번 노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쉽게 이제 순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엣지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4개가 필요하죠,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순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 4번 노드가 있으면 이렇게 요 사이가 없는 거죠. 하지만 1번 노드에서는 4번 노드로 다이렉트로 가지는 못하지만 2번, 3번을 통해서 4번 노드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 엣지의 수가 예, 좀 작죠. 그죠? 예, 얘보단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훨씬 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겠죠. 순환 그래프 같은 경우에. 그죠? 비순환은 확실히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훨씬 더 코스트가 엣지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게임에서 사용하는 것은 비순환 그래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집 그래프와 여기는 이제 스파스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냥 직역을 하면 성긴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라기보다는 그래프 세오리에서 그래프 이론 쪽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식 단어는 희소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희소 그래프. 예, 희소하다. 그죠? 적다는 얘기겠죠. 희소 그래프입니다. 이게 바로 댄스 그래프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순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 순환이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순환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예, 비순환 그래프입니다. 예, 순환이 된 게 없죠? 예, 요거도 예, 순환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밀집 그래프보다는 희소 그래프, 스파스 그래프라고 얘기하죠. 예, 스파스 그래프를 우리는 훨씬 더 아까 그 이론에 의하면은 훨씬 더 좋아한다. 예, 일단은 예, 엣지에 관련된 정보도 덜 들어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메모리도 덜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그죠? 예, 먹고 그다음에 예, 비록 엣지가 얘보다는 분명히 작지만 예, 이런 노드에서 모든 노드로 다 연결 가능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노드에서 이 노드로 간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 밀집 그래프에서는 뭐 효율적으로 빡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노드를 좀 거칠 수는 있지만 다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파스 그래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스파스 그래프는요, 약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썰미가 있는 친구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 학생들은 요 스파스 그래프, 희소 그래프의 노드의 개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입니다. 노드는 7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엣지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엣지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입니다. 그래서 이 희소 그래프, 스파스 그래프는 항상 엣지의 숫자가 뭐하고 같습니까? 예, 노드의 숫자에서 1을 뺀 것만 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스파스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밀집 그래프, 댄스 그래프보다 분명히 엣지 수는 작습니다. 작죠, 그죠? 예, 작고 그 다음에 노드의 개수 빼기 1개가 바로 필요한 엣지의 개수다. 이게 바로 스파스 그래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파스 그래프가 아닌 건 어떻게 하느냐? 스파스 그래프가 아닌 거는 스파스 그래프로 가급적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게임에서 찾아간다, 길찾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은 예, 다이그래프, 그러니까 방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의하면 이 노드와 이 노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엣지가 방향성이 있죠. 그죠?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고 이쪽에 화살표가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번 노드하고 1번 노드를 보시게 되면 예, 1번 노드에서 3번으로 갈 수는 있지만 3번에서는 1번으로 못 가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있는 다이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특정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갈 수는 있으나 거꾸로는 안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다이그래프,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로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예,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는 것이 언제나 성립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엣지를 여기서 1번 노드하고 2번 노드만 보시더라도 엣지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예, 다이렉트 그래프, 그러니까 다이그래프는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는 예, 분명히 엣지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죠? 근데 요거를 만약에 방향성이 없는 그죠? 다이그래프가 아닌 무방향성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2번 노드와 1번 노드가 있으면
그냥 엣지 하나만 딱 필요하죠. 어떻습니까? 무방향이 훨씬 더 엣지의 숫자가 작겠죠, 당연히. 그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 특정 노드에서 특정 노드로 가는 길은 허용되지만 거꾸로는 허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무방향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다이그래프, 즉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로 우리가 개념을 잡고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이그래프하고 이제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하고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에 대한 비교를 지금 이 그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방향성 있는 그래프가 엣지의 개수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물론 다 되어 있습니다만 양쪽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로 무방향성을 가지고 주로 여기서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2차 시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